강의입니다. 아니. 제가 학교에만 있다가 2010년도에 이제 LED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2009년도에 현재 나와 있는 LED 제품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자라는 지지하에 1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두고 보니까 LED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LED라는 것은 전기를 절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가야겠다.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좀 줄이면서 인류가 좀 행복하게 에너지 걱정을 쓸 수 있는 거 이런 모델 아이템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다른 사업 방향을 잡았고요. 거기 역시 LED는 같이 묻어갑니다. 묻어가는 거에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좋은 분들 만나면서 좀 활성화 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설명의 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에디오가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은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유나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도 내년도부터 탄소 소비세를 내죠. 예, 이게 쉽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그냥 미국 주도하에 각 기업들별로 국가별로 삥을 뜯는 거예요. 내가 이산화탄소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서 지구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니 돈을 내놔라. 지구의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이 탄소세를 내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엄청나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나라의 VIP가 정의과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빨리 이 에너지 이거를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고 있던 차에 추석 이전에 추석 전주에 한국전력에서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대한 구상을 마쳐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정부의 에너지 관련 중요 인사들을 모시고 발표를 한 게 바로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제가 4월 달부터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EU나 심지어 이제 제일 앞서 있는 나라는 독일이니까요. 가보시면 민간 개인의 30% 정도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는 태양열하고 바람이죠.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장비나 장치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독일에서 그동안 50%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근데 이거를 30%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안에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달 전에 독일에 대해서 막 데모하고 심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은 쉽게 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에너지를 자기가 만듭니다. 뭘 이용해서? 솔라, 태양열과 풍력, 바람을 이용해서요. 근데 이거를 저희들은 결합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아이템으로. 왜냐? 솔라는요, 솔라 하나 가지고 비가 안 오면 부조일수라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조일수를 5일을 제시를 합니다. 5일 동안 태양이 안 떴을 때에도 이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5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을 미리 저장을 해놔야겠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진짜 이 덩치만한 거 이렇게 큰 배터리를 묻습니다. 2개, 3개씩. 그래야만 저장이 돼서 나중에 5일 동안 부조일수 동안에 끄집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나 또는 길거리에 가보시면은 태양열을 달아놓은 가로등을 종종 보실 거예요. 가끔. 그게 밤에 불이 잘 켜져요? 안 켜져요. 왜? 배터리 수명이 또 나빠요. 예.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그 유리로 된 글래스 타입의 솔라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시 추석 한 이틀 전에 9시 뉴스에서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 전기시험연구원이 효율 5% 가는 옷으로 된 솔라를 만들었다. 근데 이게 이미 이렇게 미국에서 나스닥에 올라가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두 회사가 있어요. 예. 하나는 미국인 기술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재미교포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이거는 22%짜리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리로 된 글라스 타입의 솔라는 10년을 보존한다고 하지만 막상 한 4년 정도 지나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썬텍이라는 세계 1위의 솔라셀 판매를 하는 회사가 이제 막 팔면서 잘 올라가서 세계 1위까지. 근데 이제 판지 3년 4년 지나니까 뭐 하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AS가 들어오겠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도났었습니다. 올해. 예. 그래서 이 글래스 타입은 그렇게 효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양이 유리니까 구부릴 수도 없고 한정돼 있죠, 그죠? 그리고 무겁습니다. 저놈은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푹 이러면 진짜 깨져요. 안에 원래 그 솔라 판넬은.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말라고 앞에 뒤에 특수 유리를 대고 또 유리가 또 깨지면 안 되니까 앞에 뒤에 또 코팅만 또 올리고 알루미늄 프레임 짜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원판보다 가격이 1.5배 비싸요. 그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못 쓰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옷이니까 그냥 편해요. 두루마리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야 잡아라 이러고 둘이서 올라가서 천장에서 그냥 쭈르륵 펴고 못 박으면 돼요. 이거는 여기에 못이 뚫리거나 구멍이 뚫려도 전기 효율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많이들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저가로 생산을 하려고 중국에 저희도 또 오전에도 가서 만나고 왔지만 중국에다가 지금 생산 공장을 일단은 저 난징 옆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돼 가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만나고 있는데, 하여튼 솔라는 이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시는 것처럼 뭐 네. 이런 식의 풍력 있지 않습니까? 크게 여러분들 보시면 흔하게 가면 막 세워놓은 거, 이거는요 대관령에도 세워놨는데 소들이 임신을 못해요.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목장을 옮겨줬어요. 이걸 옮기려고 했더니 옮기는 그 이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 풍력은 미국에서도 이렇게 사용 안 해요. 돌아가는데 소음도 심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긴 풍력이 있어요. 요만해요. 사람 키만 합니다. 그 이놈은 아까 이렇게 돼 있던 놈은 여기서 부는 바람이나 이쪽에서 부는 바람 한쪽을 쓰는 거지만, 얘는 여기서 불든 여기서 불든 위에서 내려오든 밑에서 올라가든 양 사방의 바람으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은 항상 있거든요. 왜? 땅과 공기는 물질이 다르죠. 열여한 온도차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바람은 항상 생겨요. 아래로 불든 위로 불든. 그래서 이걸로 돌아가는, 이거는 이미 유럽에서는 이 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이걸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이걸로 바꾸고 있어요. 풍력을. 그래서 저희가 이 풍력과 솔라를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결합하려는 이 에너지 공급 장치와, 공급을 잘하면 뭐합니까? 쓰는 놈이 적게 써야죠. 어쨌든 저 에너지 제품들로 구성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LED가 또 있으며,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 이 공기 정화기 같은 거, 이 공기 정화기를 틀면은 여러분들 여름과 겨울에 에어컨과 난방기를 트시면 그래도 1시간마다 어떻게 하랍니까?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기 정화기가 바로 그 환기 장치예요. 환기 장치인데
이거를 하면서 특별한 환기 장치가 돼가지고 실외기로 나오는 뜨거운 열을 다시 바이패스 다시 돌려서 또 씁니다. 재활용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냉방기, 난방기를 그 장치에 같이 달아놔가지고 공기가 나올 때 25도씨로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쓸데없이 냉방기나 난방기를 틀 필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실험을 해본 결과 진짜 쓰는 전기료가 딱 50% 정도가 탁 떨어져요. 그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토해양부에서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2013년 8월부로 500평 이상 내지 뭐 몇 명 이상이 들어가는 어떤 공동적인 어떤 시설물이나 집이나 식당이나 학교 이런 데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라. 네. 그러니까 이미 지어놓은 건물은 바꾸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지만 2년 유예 기간을 둬서 그 다음부터는 벌금을 때려요. 그 다음에 신설 건물은 이게 의무화입니다. 이거를 설치를 안 하면 준공 허가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학교는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학교부터 바꾸라고 예산을 내려줍니다. 한 학교당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들어가요. 바꾸라고. 그래서 이게 이 제품 역시 조달청에 우수조달 등록이 돼 있고 유일하게 독점이에요. 우리나라에 다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삼성하고 LG가 이걸 갖다 팔다가 이 회사가 우수조달되면서 삼성하고 LG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파기하고 독자적으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품들이 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이 에리어테크가 서로 지분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 강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익이 나면 이 에리어테크 수익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에너지 소비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요놈을 만들었으면 저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해야만 쓸 수 있게끔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서로 제어를 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요걸 우리가 통틀어서 요즘 ESS 장치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중심 기술은 이제 배터리와 제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리오가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술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 아닙니다. 말씀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급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차 가공권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가야만 저희가 목표는 뭐냐?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죠. 제로. 네,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검토가 다 끝났고요. 그 기술 검토는 이제 맞습니다. 이것도 A라는 회사 거, 이거 B라는 회사 거, 여기도 뭐 C라는 회사 거, D라는 회사 거 있어요. 우리 에리오가 있고 이걸 전부 다 모아서 우리 에리오가 주축이 돼서 모든 기술을 검토를 하고 기획을 하고 짜고 있어요. 사업 전체를. 예. 그래서 에리오가 중심이 돼서 각각의 말씀드린 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리오 담고 있어요. 하나씩 계약하면서. 이렇게 뭉쳐서 가는데 에너지 제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분명히 2020년부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과 개인은 전기 알아서 써요. 만들어서 써요. 이렇게 나갈 겁니다. 나라에서 이미 시행을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뭐 섬지대나 이런 데는 내년에 벌써 사업화 추진 중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럼 민간이나 개인이 돈이 없으면 이런 시설을 못 갖출 거 아닙니까? 그죠? 못 갖춘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어요. 운명 개정 없기로 나라에서 세우는 공발전소에서 나오는 공공의 전기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그래도 곧 와트당 여러분들이 지금은 250원 정도로 쓰고 계실 건데 전기를 이게 아마 2,000원이 될 거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전기를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유럽은 이미 가격대가 이래요. 예,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뭐 필리핀만 해도요 850원, 1000원 이러는데요. 필리핀만 해도. 그래서 민간과 개인은 반드시 이제는 에너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용은 안 합니다. 산업용은 자본주의에서 삼성을 이기겠어요. 뭐,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예, 그래서 개인용을 파고들자. 그거는 또 대기업이 원래 재무구조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또 수출 쪽으로는 이제 나라를 상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기술들이 전혀 없는 나라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옛날 70년대나 60년대에 머물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지금 막 계획이 일어나요. 지금. 비등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미얀마 아닙니까? 미얀마. 미얀마가 대한항공이 만들고 매일같이 비행기가 떠요. 매일같이 비행기 뜨는 게 한 달 됐죠? 왜 매일같이 뜨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지금. 많이 들어가요. 거기 뭐 일본, 중국, 독일 뭐 장난 아닙니다. 자금 들어오는 게. 근데 그 나라에 우리가 넘버 1과 넘버 2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임명이 돼가지고. 그런 대통령이 넘버 3입니다. 네. 대통령 말고 위에 넘버 1과 넘버 2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하고 직접 교류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구상 중에 있어요. 그런 개인과 또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수출 쪽으로 나가는 게 저희의 앞으로의 이 사업화에 대한 판매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기술을 그렇게 해서 제작하면 되고, 여러분 저희가 어차피 제어 장치가 이제 요놈이에요. 요놈으로 해서 우리가 제어 장치를 꾸며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어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날 거는 그래도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LED가 솔라 개수가 판넬 개수가 많을까요? LED 등 개수가 많을까요? 등 개수가 제일 많죠. 눈만 떴딱 까마득 뜨면 전부 다 보이는 게 등 아닙니까? 밤에. 그죠? 한번 해외에 가시면요 그 나라에 밤에 앉으실 때 위에서 비행기에서 한번 보세요. 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많아요.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다는 먹으면 안 되겠죠. 서로 잘 교류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LED에 저희 에리오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LED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TV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블루칩이라고 부르는 LED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효율이에요. 앞에 렌즈만 끼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내 등에 쓰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전기를 흘러봤자 진짜 요만한 소자예요. 네? 한 요만한 소자에 전기를 흘러봤자 한 0.1A에서 0.5A 이 정도 흘립니다. 그러니까 열이 안 나요. 열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좀 편하게 막 좀 디자인만 예쁘게 가지고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외등은 이 똑같은 면적에 거의 3A에서 12A 이 정도까지 흘려요. 몇 배로 뛰죠? 그죠? 이렇게만 가도 뭡니까? 30배 아닙니까? 30배. 그러니까 얘들은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열이 엄청나게 나니까 보통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알루미늄 방열판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구 뒤에다가 막 꽂아요. 그래서 열을 알루미늄 판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이 많이 나니까 알루미늄 방열판을 쓰다 보니 무게가 무겁습니다. 무게가 무거우니까 기존에 달려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메탈 할라이드가 있고요. 이거는 1.5kg에서 3.5kg이에요. 무게가. 그러면 이 등주의 이 암대를 원래 그 구조로 무게를 버티게끔 등주를 다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등주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걸 떼고 보통 다른 회사 10kg이에요. 그럼 10kg짜리 달아보세요. 등주가 못 버티죠? 그럼 이 등주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여기다가 보강공사가 들어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구 교체값만 아니라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울시가 특히요. 서울시가 우리나라의 이 KS 기준과 고효율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보는 게 뭐냐면은 LED 조명에서 보는 게요. 광효율을 봅니다. 이거는 뭐냐? 전기 에너지를 가져와서 얼만큼 빛 에너지로 바꾸는가. 그럼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빛으로 바꾸는 게 높다는 거죠. 그죠? 그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광속 유지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 등기구를 24시간 동안 안 끄고 켜요. 안 끄고 켜가지고 처음 켰을 때 이 밝기가 100일 뒤에 과연 얼만큼 변합니다. 당연히 안 변하는 게 좋겠죠. 그죠? 원래 LED는요. 제가 이게 바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LED는 물리학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물리학과에서. 만들어질 때 원래는 LED는 이 열과 전류를 잡아주면 115%더 밝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더 밝기가 밝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뚜구닥 이 등쟁이들이 그냥 일반 등 만드는 것처럼 막 만들어서 내보내니까 아니 효율이 강도 유질이 98% 나온 것도 야 진짜 좋게 나왔다라고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택도 아닙니다. 왜? 100일을 켰는데 벌써 2%가 떨어졌죠. 그러면 200일을 켜게 되면 4%가 떨어집니다. 94%가 돼요. 300일을 켜게 되면 8%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6%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1년이 지나면 15%가 떨어져요. 처음보다 밝기가. 그러니까 LED 가로등 보안등이 신뢰성을 잃었던 겁니다. 왜? 그냥 비싼 돈 주고 바꿔놨더니 1년 지나니까 어둡더라. 이게 뭐냐? 그래서 이 LED 가로등 보안등 파기가 참 힘들었어요. 기존의 신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 받아야 밝겠죠. 그죠? 예. 저희가 102% 받았어요. 이거는 서울시가 KS는 이 강효율이 70루멘이고요. 고효율은 75루멘이에요. 서울시가 지금 80루멘으로 해놨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는 지금 저 89루멘을 받았고 지금 현재 이거는 100루멘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이 89루멘과 102%는 2010년도에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서울시 기준은 올해 기준이에요. 2014년 올려가지고 이미 우리는 이걸 다 해놓고 나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기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해나가죠. 근데 서울시가 나라에서 정의는 이거 말고 하나 더 봅니다. 하나 더 보는 게 지금처럼 무게를 봐요. 무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게 공사비가. 그래서 이 무게가 서울시가 잡아놓은 게 8kg 이하가 돼야 된다. 8kg 넘어가면 등 달면 안 된다. 규정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6 내지 7kg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자꾸 낮춰요. 근데 저희 등이 이게 지금 150W짜리입니다. 150W짜리인데 얼마냐? 예, 저희 등 3kg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놈, 요놈이 1kg이에요. 가벼워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식경제부가요 내년 내 연구 과제 목표로 잡아놓은 게 120W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무게는 7kg, 그 다음에 불을 켰을 때 발열 온도는 70도씨, 그 다음에 불의 밝기가 조정되는 기민 기능을 좀 넣자. 이게 내년 목표예요. 내년 목표. 내년 말까지 개발을 하자. 근데 저는 이미 무게는 몇 킬로그램요? 3kg. 발열 온도는 40도씨예요. 제가 떠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인정 시험기관에서 받아놓은 시험 성적서가 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저희는 디민이 돼 있어요. 이름이 디민인데 이름이.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2010년도에 저는 해놨어요. 2010년도에 다 해결하고 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좋은 거 해놓고 왜 그동안은 잘 안 나오고 이 모양 이 꼴로 지냈습니까? 이러시겠죠. 예. 다른 거 아닙니다. 가로등 반등을 민간이 삽니까? 나라 조달청에서 삽니까? 조달청에서 사겠죠. 조달청에다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우리나라 이 공무원들이 용돈 챙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솔직하게요. 그 끈끈한 인맥을 끊지를 못합니다. 이게 그걸 파고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기술과 어떤 신뢰로 깨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수 조달 업체인데 전국에 LED를 생산하는 업체가 관련된 업체가 1,500개 됩니다. 1,500개 중에서 조달에 등록을 해서 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가 한 400개 돼요. 이 중에 우수 조달 업체가 10개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5번째로 들어갔어요. 2011년도에. 그러면은 우수 조달이 힘든 건 아시겠죠? 그죠? 400개 중에서도 10개예요. 40대 1이에요. 1,500개로 따지시면 160대 1이고요. 그런데 자, 남들은 지금 우수 조달을 들어가려면요. 어느 정도 회사의 기반도 있고 직원들도 한 10명 정도 갖추고 그렇게 해서 한 3년에서 4년 지나야 우수 조달을 들어갑니다. 그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하고 여직원 한 명, 달랑 둘이서요 1년 반 동안 해가지고 2010년 5월달에 회사 차려서 우수 조달이 2011년 9월달에 됐어요. 1년 반 딱 그랬어요. 그동안은 영업 활동 전혀 안 했습니다. 내가 최고로 가놓고 난 다음에 판매를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저 모든 인증서가 저는 2011년 5월 때까지 다 딴 거예요. 저거는 1년 동안에 저거 다 땄습니다. 어떻게 특허 등록이 1년 만에 됩니까? 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2010년 5월 달에 이제 이 방열판이 없는 등, 저는 이 방열판이 없어요. 뒤가 텅텅 비어 있죠. 없는 등으로 전국대회에 나와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LED 업체들 모인 데서. 그래서 그 1등 상을 받아서 그걸 특허청에 집어넣어서 제가 따로 심사를 받아가지고 초고속 심사권이라고 있어요. 변리사들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우선 심사권은 돈을 더 내면 돼요. 그래서 그냥 특허를 내면 한 2년 걸리는데 우선 심사권이라고 해서 돈을 더 내면 1년 만에 됩니다. 1년 만에. 근데 초고속 심사권은요 돈 안 내요. 내가 그걸 따요. 당당하게 특허청에서 심사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저는 5개월 만에 등록이 됩니다. 특허를 5개월 만에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아마 제 기억에 11년 1월달에 등록이 된 걸로 알아요. 특허가. 그리고 뭐 고열, KS, 녹색기술, 녹색기업, 뭐 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 기업, 뭐 표창장 뭐 다 받았어요. 특허도 14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올라왔어요.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다가 작년에 활짝 피려고 했는데 7월 10일에 불이 났어요. 제가 국가연구소에 저희가 입주했는데 옆에서 조그마한 화학 실험실을 하나 국가연구소에서 했어요.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저는 부산 출장 갔다가 직원들하고 올라왔더니 다 타고 오더라고. 그래서 얼른 접으려고 했습니다. 불 났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2월 달부터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다행히 뭐 병가지 상사를 먹고 쉬는 기간에 머리가 비어있고 맑아지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하는 요 사업을 그때 구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접근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들 기술은 이렇게 방열판이 없는
방열판이 없고 무게가 3kg인 거. 자, 전 세계 어디를 가셔도 방열판이 없는 보안등 찾아서 가셔야 돼요. 있는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 이거에 특허가 13개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오늘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 유럽 인증 CE하고 FCC가 나옵니다. 전 세계 환경 인증. 그리고 다음 달에 미국 인증 UL이 나옵니다. 예. 아마 UL과 그 일본 인증 PSJ인가 이것도 나올 거예요. 우리는 불합격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불합격이 아니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EU에 국제특허 12월 달쯤 나온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구에서도 딸 게 없어요. 제가. 지구상에서 인증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수출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당장 희소식을 하나 드리면 다음 주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래서 발표를 할게요. 요 C 요거 오늘 저녁에 요 인증을 제가 중국으로 넘깁니다. 중국 애들이 싸게 해서 잘 팔았죠. 근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국 애들 동남아시아나 중동에 가서 팔려고 하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인도네시아는요 정부에서 차이나는 안 되라고 해놨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안 돼. 그래서 요거가 중국 애들이 가서요 이거 연 2조 원 정도 판매하는 회사예요. 중국의 큰 회사입니다. 근데 걔들이 어디죠? 이라크에서 8만 개 오더를 따놨어요. 8만 개.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안 된다고 이라크에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못 넣어요. 얘들이 오더를 따는 거를 우리하고 이 기술을 인정해서 우리를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로 요걸 넘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CE만 주면 이라크에 나쁜 조건이 CE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넘기면 8만 개가 넘어오면 이거는 아마 다음 주 안으로 제가 계약서를 받을 겁니다. 주고받을 거예요. 8만 개 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냥 500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수출이에요. 또 우리나라.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 걸로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궁금하실 테니까. 에콰도르가 대통령 결제까지 떨어진 게 있습니다. 5천억짜리로. 그걸 우리나라에서 딴 회사가 아무룩스라는 LED 회사 계약을 맺었어요. 맺었고 에콰도르에 현지에 조립 공장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딱 시작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쪽에가 이제 옛날에 대우 인터내셔널 그쪽 파트 팀들인데 5천억에서 1,000억 정도를 원래는 저희 거 이걸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시사를 받고 했는데 와서 이것도 보면서 요 두 개를 보게 됐어요. 요 두 개를 겸사겸사 보더니 가서 에콰도르 현지 사람들을 3일여로 불러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저희 거를 2,500으로 50% 정도로 가자라고 지금 거의 확정을 보고. 근데 이거는 원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가 인제사 말씀을 드린 거 이거는 원래 저한테는 한 달 전에 왔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어젯밤에 제가 우리나라의 대강전기라고 천안에서 제법 굵직한 전기회사입니다. 공사업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보고 또 만나자고 연락해서 어제 여의도에 가서 밤에 미팅을 했는데 이제 저희 그 이렇게 수익 구조를 보고 이제 공장이나 어떤 투자 문제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에콰도르가 어떤 건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내가 듣기로 하여튼 뭐 발주가 있는데 일부 발주 보내서 주기로 했어요. 했더니 이거 아모룩스가 딴 거 맞죠?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모룩스는 말을 안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실조하는 거 맞구나. 수출은 워낙 사기들이 많아서요. 저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3단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99%의 확신이 있어서.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는
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가격이나 이런 걸 잘 얘기해서 MOA를 넣어와서 맺었고, MOA는 4월 말에 맺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4월 말에 맺었고, 파키스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시사도 끝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LC가 여기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 LC까지 다 열어서 대사관 공유까지 받고 지금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한 2, 3주 내로. 그러게 해서 그것도 있으며, 필리핀은 이미 저희 거가 시적 테스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당장 25억 정도 계약이 지금 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내년 3월 달에 추가로 또 25억이 또 됩니다. 왜냐면 6천 개를 이미 발주를 받은 LED, 필리핀에 있는 LED 회사가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서 정부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돼 있으며, 국내 수출은 저는 어디 가서 원래는 잘 실적을 말 안 해요. 왜냐면 수출 갑자기 1,000억, 5,000억 이러니까 사기 같거든요. 제가 들어도 사기 같아요. 그래서 잘 말씀 원래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 그냥 그런 거 확실하게 된 거. 국내 거는 말씀을 드리죠. 역시 국내 거는 전부 다 제가 조달이에요. 조달청 통해서 되니까 돈을 띄일 염려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게 100%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돈도 납품하는 거 잘 받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등이 방향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제일 비싼 등 치면 엘리테크입니다. 제일 비싸요. 2등하고도 한 1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등급이. 그래서 그러니까 마진율이 아주 좋아요. 네, 마진율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부산에서 이거를 자기들 부산 쪽으로 촌pak도를 달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쪽에서 천안, 충청 남북도에 촌pak도를 달라. 그래서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무금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돈을 갖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달이 저희가 150억이 정확히는 148억 확정 나 있어요. 내년에. 뭐냐면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 삼국유사 광고하는 거 있습니다. 지하철 타면 옆에 이렇게 광고판 걸어놨어요. 보십시오. 제가 지하철 5개 타봤는데 다 있더라고요. 거기 5개 노선을 타봤는데 그게 우리 거예요. 거기가 우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발효공단, 시야공단 땅 모자라니까 갯벌 메꿔서 지금 시야 MTV 짓고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거고 집이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등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병대, 사격훈련장, 디민대는 가로등 보안등을 찾았는데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입찰로 돼서 다른 데로 갔다가 거기서 입찰 포기로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저 가만히 있었죠. 가격이 높아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뭐 교육청에 요게 100억이 잡혀 있어요. 예산 편성까지 끝났습니다. 예산 잡고 움직이는 게 제일 확실한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등에다가 카메라를 꽂아놨어요. 근데 LED 등은 그렇죠. 구매자가 이걸 쓸 수도 있고 또 뭐 그 공무원이 원래 어떤 영업 에이전시와 끈끈한 커넥션이 있으면 그 사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가 아까 조달에 400개 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얘들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부수 조달이니까 10개 업체하고도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요, CCTV 일체형 LED 보안등이라고 부르는데 이놈은 전 세계에서 에리오테크와 한국에 있는 KMW 2군데만 해요. 2군데만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KMW는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한 5천원 정도 올리는 통신 장비 판매 회사입니다. 넘버원이에요. 여기는 직원이 연구 인력만 LED 쪽에 연구 인력만 50명이에요. 연구 인력만. 그럼 LED에 가미된 직원은 한 180명 돼요. 걔들하고 저희 회사 직원이요. 저 우리 집사람
예,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 셋, 5명이에요. 예. 근데 얘들을 만들어 놓은 등이 실제로 한 요 정도 크기입니다. 한 요 정도 크기 돼요. 여기다가 요를 가지고 LED를 막 박아놨어요. LED를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CTV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CCTV에 그 영화 보시면 은행 강도들이 CCTV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싸우면 CCTV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입니다. 여기에 빛이 들어가지 말라고 브라켓을 설치해놨어요. 그럼 이쪽으로는 빛이 안 가죠. 그리고 밤에 불을 켜도 여기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2년 전에 있었던 그 강모시 사건, 분명히 여기서 등이 있고 여기 CCTV가 있었는데 등이 비치는 쪽에서 낚아채는 거는 맞는데 낚아채가지고 등주 뒤에 여기가 인도잖아요. 여기 보통 차도고 이리로 들어간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골목길로 어디로 들어갔는지. 근데 우리는 유일하게요. 여기가 360도예요. 유일하게.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워낙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못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 2조 원 정도 판매하는 놈들, 중국에도 꼭 뺏기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중국에도 특허를 14개를 걸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 소송했다가 끝나면 그 다음 소송 또 내고, 끝나고 또 내고, 그럼 걔들 그때까지 판매 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냥 레알티 좀 그만하고 다 할 테니까 하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참고로 왔습니다. 이거는요 경쟁회사가 전 세계에서 누구예요? 2개 회사만 싸우면 돼요.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쓰실래요? 사각지대 없는 거 쓰실래요? 그래서 미얀마에 이미 KMW가 그 넘버원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5천억 계약이 됐어요. 이거는 공식으로 발표가 난 거니까 코스닥 시장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2달 뒤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 해주신 분이. 예, 그래서 참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올해 정도까지만 이쪽을 좀 밀어주고 내년부터는 하청을 받든지 좀 바꾸자. 당연히 이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또 좋은 게요. 여러분들 이 LED 예산은 아마 구청이나 이런데 안 그러면 그 뭐 공원가, 뭐 도로가, 뭐 어디 환경가 이런데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1년에 내려와봤자. 그런데 이 CCTV는요 시작이 10억이에요. 시작이. 근데 우리는 요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예, 다 먹을 수 있죠. 이걸로.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예산이. 예. 그리고 CCTV 시장은 어차피 이렇게 갔습니다. 결합을 하는 걸로. 예. 그래서 구치까지 CCTV 회사들이 많이 찾아와요. 자기들한테 이 등만 팔아라. 등만 팔면 제가 손해죠. 예. 그래서 등만 팔라고 할 때는 여기에 지금 조달에 500만 원에 올리려고 그래요. 네, 비싸 보이시죠? 그러나 보안등을 세우고 CCTV를 세우려는 요 공사비가 400만 원입니다. 등주 폴대 세우고 하는 공사비가. 그걸 하나로 가잖아요. 400, 800이 들어갈 때 500으로 끝낸다고요. 예산이 훨씬 줄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요거는 또 이 뒤에 스피커로 넣을 수 있고 이 자체로 비상비라고 다 냈습니다. 요 모양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건너가는데 조달에 한 500만 원 올리는데 그 CCTV에서 사간다고 할 때 제가 그거 한 200만 원 주고 사가세요 이러면 등값만 배짱 장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기 보시면 저 수중 집어등입니다. 이 집어등이요. 배가 있으면 보통 배 위에 1000W짜리를 켜놓습니다. 그죠? 근데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어요. 이제 불이 막 가요. 빛이. 근데 막상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불빛은 60W밖에 안 들어갑니다. 무려 940W라는 것이
달아나요. 엄청난 낭비죠. 그리고 이걸 기름으로 다 뗍니다. 다 기름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기름을 싣고 가서 그냥 바다에 쏟아 버리는 거예요. 60W밖에 못 쓰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수중 집어등으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LED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LED로 갈 때는 400W로 갑니다. 근데 다 실패했죠. 집어등 만들어서 성공한 데 없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중 집어등을 만드는데 이 수중 집어등을 60W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공기의 굴절률은 1이고요. 바닷물의 굴절률은 1.4기 때문에 40%가 높아요. 그러면 이 바다 속에서 60W를 켜면 여기서 들어오는 걸로 환산하게 되면 100W가 들어오는 거예요. 40%가 높으니까. 예. 그리고 조그마한 오징어배가 이 1000W짜리를 100개 씁니다. 100개. 근데 40% 높으니까 저는 몇 개 쓰면 되겠어요? 60개.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왜 LED 안 사서 쓰세요? 가격이? 그죠. 그게 제일 민감하잖아요. 아마 기술자가 이 비싸면 이거 200만 원 한다면 사실래요? 그죠? 이게 그나마 내려와 처음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한다는 거. 그 사기꾼 거. 그래서 200만 때 진짜 참 나쁜 놈도 많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원래 램프로 되어 있는 이 집어등 가격이요 50만원에서 100만원 합니다. 근데 제가 수중 집어등 가격을 한 70에서 80만원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에 장벽이 없습니다. LED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저 수중 집어등으로 나가는데 저 집어등을 왜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수중 집어등, 수중 바다 물속에 집어넣는 것을 왜 생각을 못했을까? 역발상이죠. 바닷물에는 버텨내는 금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닷물은 계속 순환이 되니까 이 뜨거운 LED에서 열이 나더라도 열이 금방 식겠죠. 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중 집어등을 뭘로 만들었냐? 남들처럼 알루미늄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예, 플라스틱이에요.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아마 강화 플라스틱으로 해놔도 이렇게 LED가 있는 곳에는 열이 거의 한 8, 90도 납니다. 그러면 이 아마 플라스틱이 더 높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마 보시는 것처럼 뭘 박아놨어요? 구리를 박아놨어요.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금속 중에요. 이 모든 금속들은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철이라고 할게요. 그럼 계속 녹이 씁니다. 진행이 돼요. 구리는 청록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보시면 가에 그 녹색 뭐 이끼 같은 거 앉죠. 그게 앉아버리면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놈이 코팅막 역할을 해서 공기와의 접촉도 막아요. 예, 거기서 딱 끝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어등이 좋은 거는요, 가격이 일단은 기존 가격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는요, 육지에서 파는 이런 등들은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면 구매자가 이 등을 바꾸고 싶어도 얼마 지나야 바꾸겠어요? 한 5년이나 7년 지나야 바꿔요. 그런데 이 집어등은요 5개월에서 7개월마다 바꿉니다. 왜? 기존의 배들도 한번 출항을 하면요 여기 100개를 달아놓으면 이 100개 중에 10에서 15%가 깨져서 들어와요. 바꿔야 돼요. 근데 LED니까 플라스틱이니까 잘 안 깨지겠죠. 그래도 이놈이 바닷물에 뭐 작업이 험악하지 않습니까? 구분 작업이 이런 게. 그러다 보면 6개월 주기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 걸로 LED로 전량 바꿨잖아요. 바꾼 요 비용을 배에서는 20일 만에 본전 취급입니다. 20일 만에. 그러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 가는 동안에는 5개월 동안은 뭐예요? 돈을 버는 겁니다.
기름을 안 쓰니까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환할 수 있는 이득도 있고 6개월마다 바뀌니까 우리가 판매할 거리가 돼요. 숫자가. 이거는 만약에 5년을 기준 잡고 그럼 5년에 요거 하나 팔고 끝나죠. 근데 요거는 같은 가격인데 5년 동안에 10번을 파는 거예요. 수익률이 10배, 10배. 그래서 육지의 조명시장은 1조면요. 바다의 조명시장은 5조입니다. 5배 높아요. 이건 또 저만 떠드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 거기서 다 분석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로 가려고 해요. 이게 우리 에리어의 내년 주 사업입니다. 일단 이거는 3월달에 우수를 올리면서 바로 본격화가 돼요. 이거는 내년 여름 때부터 본격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걸 만들고 있는데 저도 이거 만들어 놓고 혼자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왜냐면 처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반일판이 없는 거를 2011년도 우수가 아까 2011년 9월달에 됐다 그랬잖아요. 우수도달은 짝수달마다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월달에 했어요. 왜? 5월달까지 특허 다 받았으니까. 6월달에 신청했어요. 딱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이제 심사관들이 8명이 앉아있었는데 대학 교수들이에요. 제가 나가서 반열판이 없는 등입니다. 저는 아주 획기적이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보고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에서 나오고 있는 연구비의 30%가 이 반열판 과제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연구자들이나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그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신 지금 나와서 방열판이 필요 없다고 하면 당신 바보 아니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좀 대쪽 같아가지고 너가 바보다. 난 없이 됐는데 왜 그러느냐. 그럼 된 거 뭐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인정받자마자 신청서가 없었죠. 그래서 딱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접수를 할 때 이제 국가시험인증원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자 불을 켜봤더니 45도, 42도, 40도 나서 열이 높고 열이 낮으니까 모든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 평상시에 이렇게 배수구로 뚫어놓은 이리로 통풍구가 돼서 이렇게 달아오니까 공기가 이리로 들어가서 정체된 열을 가지고 나가요. 항상 자연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제가 열이 국가 시험 인증원에서 이거 40도씩밖에 안 난다라는 걸 받아놨어요. 그래가 가서 했더니 9월달에 합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수준 지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제가 부경대학교 거기 이제 부산에 있는 저 수산 옛날에 수산대학교였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지구등을 다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찾아갔어요. 대학원 원장은 많이 주지도 않더라고요. 네, 자기들은 배 위에 다는 거 하죠. 그 다음에 물고기마다 반응하는 파장이 다르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물 위에 왜 다냐? 물 속에 집어넣으면 된다. 반대죠? 하는 거, 자기들이 연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빛이 밝으면 플랑크톤 모이고 플랑크톤 모이면 물고기 모인다. 그냥 생태계 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걸 두 가지를 다 반대하는 이론을 들고 나가버리니까 만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 하나 내보내서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돌아왔어요. 그냥. 근데 이거는 좀 그럼 내가 이거 엉뚱한 거 연구했나? 왜? 이거는 수중 지구등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내가 바보짓 했나? 이러고 있는데 작년에 일본 3대 LED 회사 중에 하나인 선 LED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원래 연구실 잘 안 보여줬는데 저한테 연구실을 개방을 해요. 딱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수중지구등 하고 있는 게 보여요. 테스트죠. 얘들이 부른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 왜 불렀어요? 수중지구등을 하고 싶은데 일본의 에리어테크가 특허를 걸어놨다.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당신들처럼 큰 국제적인 공룡회사인데 당신들은 나 어차피 일본에 재판정에
타고 다닐 비행기 값도 없으니까 당신들 해라. 나 소송 내려고 의향이 없다. 근데 걔들은 잘못 만들고 있었어. 잘못 만들고. 걔들은 제품 나가면 딱 2개월 정도 안에 클레임 AS 맞습니다. 잘못 만들었어요. 크게 두 가지 점이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했고 그때 이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일본이 해양국가인데 더구나 얘들이 연구하는 애들인데 함부로 저걸 안 할 건데 또 큰 회사니까 연구진이 뭐 한 100명, 200명 있는 애들인데 석박사 애들이 걔들이 연구해서 나온 게 제 아이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배에 선주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심지어 제가 이거 시청한다고 안산 살고 있거든요. 제부도 가서 뭐 해요? 밤에 낙지부로 잡으러 이거 바람으로 퉁 던졌어요. 잘 잡히더라고요. 낙지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갖고 이걸 사업을 하자 하고 들고 나왔더니 지금 이거를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따로 합시다라고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요. 자기들 쪽으로 넘겨라, 자기 나라.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값어치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에리오테크가요, 다른 건 아니고 특성화된 기술로 특화된 분야의 LED만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것부터 했으면 저 망했어요. 지금 중국거에서 망합니다. 아까 실내등은 열이 별로 안 난다 그랬죠. 이제 중국 거 웬만한 거 이거 아마 중국 거 싼 거 사시면 한 8,000원 할 거예요. 그건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똑같은 건데 한 12,000원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쓰세요. 그거는 우리나라 18,000원짜리만큼 급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쪽은 중국하고 싸움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예. 근데 이거는 중국 애들도 못 만들어요. 보셨잖아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걔들이 이거 하자고 왔으니까 이걸 하자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그다음에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내에 내년에 저희들 이제 조달이 어쨌든 간에 지금 148억은 확정이나 있고요. 또 추가로 확정한 거가 한 60에서 80억이 또 있습니다. 국내 걸로. 그다음에 해외 걸로 아예 그냥 발성을 이렇게 들으셨죠? 이렇게 흘려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택에 내일까지 세팅이 끝납니다. 대지 3,000평에 건평 400평을 해가지고 공장을 어느 독지가가 에리오테크를 같이 합시다. 도와줄게요. 그래서 제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걸로 넘겨받으면서 저걸 들어갑니다. 아니 시설도 자기들 지금 꾸미고 있어요. 자기 어려울 때 생각이 난대요. 저도 보고. 그래서 고맙죠. 뭐. 대신 나중에 제가 이제 회사 수익이 나면 서로 좋은 일 하는데 같이 씁시다라고 그 사람을 믿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곧 공장이나 이런 것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카자흐스탄에서 역시 이거하고 이거 보러 들어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의 좀 큰 LED 회사가 제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제 지분도 받고 우리 회사 로열티도 받고 생산품은 우리 LED 회사에서 나갑니다. 마진은 챙길 때는 챙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카자흐스탄에 오기 때문에 저도 공장을 빨리 좀 서둘렀어요. 빨리 서두르는 차에 잘 운대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해서 나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LED 기술은요. 제 연구노트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기술까지 돼 있어요. 요거는 1세대입니다. 여기까지 와 있다 보시면 2세대 중반까지. 4세대는 뭔지 아세요? 등주가 없는 거. 등주가 없으면 전선을 매설할 공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중국 애들이요. 요거 하다가 한국이 뒤지니까 요리로 갔어요. 중국 칭화대에서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 필리스는 진작에 지금 하고 있고. 네. 저는 요까지 지금 연구 노트 다 해놨어요. 네. 그 중요한 기술이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남회장님, 우리한 교수님 모시고 있어요. 신청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상담도 여기 들어가서 상담. 교수님. 저희가 이제 훌륭한 기술이고 좋은 기술을 체크가 안 되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박사님이 괜찮게 생겼잖아요. 근데 박사님 얼굴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냐면은 이 회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돈을 벌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원래 불이 나지 않았으면 세상에 나오질 않을 회사예요. 그냥 그대로 간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돈을 보시려면 우리가 주식을 판매하고